네, 이어서는 미증시를 둘러싸고 있는 이슈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이분과 함께합니다. LS증권 경영전략본부 신중호 본부장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오늘도 지표에 관한 이야기 한번 짚고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지난주에는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가 약간 안 좋게 나왔잖아요. 네. 2년 4개월 만에 가장 하락을 했다라고 하는데 네. 아무래도 서베이 지표다 보니 저희는 월요일에 소매 판매를 또 집중을 해봐야겠죠. 맞습니다. 그 서베이 지표는 변동성도 좀 심하고 실질적인 액션은 아니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선행성이 있어서 이 시장에는 상당히 중요한 지표이긴 합니다만 실제로 소비가 좀 둔화됐는지 아니면 견고한지를 좀 체크해 볼 만한 데이터가 오늘 밤에 미국에서는 좀 나오거든요. 말씀하신 이제 소매 판매라는 데이터인데 월간으로 이제 집계가 됩니다. 이렇게 항상 월 중반에 나오는 데이터인데요. 일단은 이것을 기대하는 이유는 지난주 후반부터 미국 시장이 좀 뭐 과매도나 단기적으로 많이 하락했다라는 인식이 강해지면서 네. 좀 반등을 하려고 하는 분위기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시장의 어떤 공포 심리를 좀 잠재울 만한 데이터들이 좀 나와줘야 되지 않겠냐라는 측면인데 네. 일단 컨센서스 상에는 나쁘진 않아요. 2월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로는 좀 한 0.7%, 근원 같은 경우에도 한 0.5% 개선될 것이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이게 1월에 약간 그런 효과가 있었어요. 그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1월 같은 경우에는 12월이 워낙 그 크리스마스 시즌이나 연말 소비로 인해서 1월이 좀 그 기저 효과로 좀 내려가는 영향이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LA 산불도 워낙 컸지 않습니까? 이런 1월이 좀 안 좋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2월은 좀 개선이라기보다는 정상화되는 그런 데이터가 기대는 되고 있습니다만 만약 이런 정상화되는 데이터에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다 하면은 좀 변동성은 있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현재로서는 그 센티멘트 지수가 급락하거나 변동성을 보인 거에 비해서는 하드 데이터라고 하죠. 실질적으로 일어난 데이터가 좀 견고하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전반적으로 소매 판매는 조금 잘 나와줘야 시장을 좀 잠재울 네. 수가 있을 텐데, 앞서 한번 언급을 들었는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를 반대한다라는 의사가 50%를 넘어갔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요. 이번 소매 판매가 좀 잘 나오면 그래도 공포에 질린 것보다는 지표가 나쁘지 않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될 여지가 좀 있을까요? 네, 그 트럼프하고 소매 판매하고 뭐 좀 연결을 해보면 그러니까 수요일에 왔을 때 얘기 들었던 게 이제 트럼프의 지지율이 50%를 내려가게 되면 오히려 반전의 시그널을 삼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증시에 이제 악재를 뿌릴 만한 어떤 모멘텀이 본인들한테도 떨어지니까.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지지율이 50%가 안 되다 보니까 시장이 또 반등을 하기 시작했고 이런 상황에서 소비가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강한 어떤 모멘텀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트럼프 입장에서도 이제 강하게 계속 관세라든지 여러 가지 불확실성을 제기시킬 만한 어떤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네. 그러니까 소매 판매가 여기서는 조금은 그래도 잘 나와주는 게 나을 것 같긴 합니다만 만약에 안 좋게 나온다 그러면 이 트럼프 입장에서도 이제 계속 좀 뭔가 불확실성을 자극시키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어떤 하나의 지표로도 삼을 수는 있을 거다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근데 취임하고 나서 이제 나오는 한 달 정도밖에 안 되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거 갖고 뭐 평가하기는 좀 이르다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너무 취임 초기이다 보니 이 지표 자체를 신경을 쓰기는 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도 라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왠지 조금은 신경 써서 지난 거래일에 관세 이야기를 안 한 건가 싶기도 해요. 지난 거래일은 참 이례적으로 장중에 관세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는데 이런 부분도 함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저희 GTC 2025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뭐 GPU, 차세대 GPU 칩과 함께 AI, 뭐 양자 컴퓨팅 여러 가지 이벤트도 연결되어 있고 우리 기업도 또 전시에 참여를 하는데 어떤 부분 예상하시고 어떻게 보실 건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GTC라는 내용은 뭐 이번 주 내내 뭐 여러 매체와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이외 오르내릴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주목하는 이유는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새로운 기술에 대한 기대도 있지만 지금 굉장히 많이 하락한 M7이 이제는 좀 성장성이 부각이 될 것이냐라는 측면에서 이제 바라보는 거죠. 왜냐하면 빅테크라고 하는 이제 뭐 특히 M7 매그니피션트 7의 밸류에이션이 지금 한 25배가 깨졌더라고요. PER이. 네. 그러니까 뭐 싸다 비싸다를 떠나서 지난 2018년 이후로 매그니피션트 7의 밸류에이션은 한 20배에서 저점이 한 20배였고 고점은 40배까지 갔었기 때문에 평균이 한 30배였겠죠. 평균보다 낮은 수준까지 급박하게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GTC에서 뭔가 그래도 뭐 엔비디아라든지 여러 가지 기업들이 이 성장에 대한 그리고 네. 다음 그림에 대한 얘기들을 해준다면 야 그래도 M7이 뭔가 캐펙스라든지 새로운 성장을 주도하겠네라는 어떤 달래줄 수 있을 만한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꾸로 이런 거죠. 만약에 M7의 밸류에이션이 지금 40배, 40배가 넘어가고 있고 엔비디아도 신고가를 뚫고 있다면 상당한 부담인 재료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굉장히 기대가 높은 상황에서 이벤트를 보게 되면 실망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네. 지금은 연초부터 지금까지 사실 뭐 엄청 하락을 했지 않습니까? 테슬라, 엔비디아도 뭐 30% 이상 하락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나오는 이벤트를 주목하는 거는 악재보다는 호재로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다들 눈여겨보는 것 같고, 주요 관전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뭐 차세대 AI 칩, 그러니까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루빈이라고 내년 1분기에 출시될 가능성이 높은, 뭐 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시겠지만, 이 루빈 시리즈가 얼마나 개선되는지를 볼 것 같아요. 근데, 일단 당장 뭐 블랙웰도 이제 양산이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블랙웰도 이제 양산이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지금 예전 거 그리고 지금 다음 거에 대해서 계속적인 새로운 성능이 개발된 반도체나 기술이 나와줘야 네. 사람들은 또 거기에 맞춰서 캐펙스라든지 그림을 짜가기 때문에 특히나 이 새로운 시리즈에 대한 기대가 높은 이유는 네. 이 딥시크라고 해서 중국의 어떤 업체들이 도전하는 거에 미국이 과연 그 이상으로 뛰쳐나갈 수 있느냐라는 얘기들을 많이 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근데 루빈이 나오고 새로운 차세대 AI 칩이 결국 역시 미국이다라는 얘기를 해준다면 최근에 어떤 과도하게 하락했었던 이제 주가에 뭔가 매수의 기회로 다가서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지난주 주간으로 봤을 때 미국에 투자하려는 소위 말하는 스마트 머니와 상당한 부유한 개인 투자자들이 네. 이 2020년 이후에 역대급으로 들어왔어요. 오, 그전엔 정말요? 계속 자금이 빠져나갔었거든요. 네. 근데 지난주부터 수급에서 미국으로의 자금 유입이 역대급으로 늘어났습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그 이전에는 우리나라의 자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고 했을 때가 미국의 고점이었는데 지금 우리나라 사람이 많이 빠져나오고 지금은 다른 어떤 스마트 머니들이 상당히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과 같이 연결해서 본다면 저 개인적으로도 3월 말 4월 초가 미국 시장에 대해서는 이제 오히려 중국이 아니라 네. 어떤 미국으로 보자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스탠스에서는 고무할 만한 데이터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3월 말 4월 초에는 미국 시장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볼 만하다라고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주시면서 저희 전에도 비슷한 이야기를 나눴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뉴스와 약간 반대로 움직이면 좋다. 이제 국장을 탈출해라 할 때는 국장을 조금 더 보면 좋고 미장으로 갈 때다라고 할 때는 국장을 오히려 한번 또 주목해 보면 좋다라는 이야기를 전에도 나눴던 것 같은데 이 부분 함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으로의 수급이 굉장히 올라갔다. 지난주부터라는 부분 저희도 함께 꼭 챙겨봐야 할 것 같아요. 이번 주 예정되어 있는 빅 이벤트 GTC 2025의 관전 포인트는 아무래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전체적인 성장성이라고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번 주 빅 이벤트 엔비디아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그렇죠. 맞습니다. FOMC도 예정이 되어 있고 앞서서 주요 일정을 쭉 정리를 해봤는데 이번 주에 통화정책회의가 참 많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FOMC가 제일 중요하겠죠.
실질적으로는 이번 주에는 뭐 동결일 가능성이 뭐 거의 99%로 반영을 하고는 있는데 네. 아마도 이제 3월이게 되면 369, 12라 그래서 이제 분기에 나오는 FOMC에 모두 주목하는 거는 이제 수정 경제 전망이라든지 주요 지표들에 대한 연준의 스탠스 그리고 기자회견 이후에 나오는 파월에 물론 이제 매년 8번 하는데 그때마다 기자회견이 이제 있습니다만 그래도 분기 이후에 나오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이제 가이던스에 대한 얘기들을 할 거예요. 통화적인 스탠스나 이런 부분들. 현재로서는 6월 정도의 금리를 내리는 거를 시장을 기대하고 있더라고요. 네. 6월 정도에. 왜냐하면 관세의 불확실성이 아마도 시차를 두고 상반기에는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고 더불어서 CPI나 PPI가 중간에 뭐 엄청 디테일하게 해석을 하면 이거는 여전히 뭐 물가가 그렇게 많이 잡히지 않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상당히 둔화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고 더불어서 연준 입장에서도 그 물가의 방향성 그리고 올해 금리를 내리지 않는다라는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네. 시장이 너무 빨리 내려주기를 기대하는 거를 좀 제어한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 좀 뭐 통제까지는 아니고 이렇게 좀 의사소통을 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네. 그리고 센티멘트 지수 그리고 하드 데이터들도 견조하지만 그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연 중반에는 어느 정도는 금리를 내릴 만한 환경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 같고 3월 18일인가요? 우리나라 시각으로는 한 목요일, 금요일 이때는 명확하게 스탠스를 확인할 수 있는데 네. 그때부터는 달러도 조금은 완만하게나마 반등을 할 수 있는 국면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리를 내린다라는데 왜 달러가 반등하느냐라는 거는 달러화 자체가 최근에 잘 보시면 달러가 하락하면서 아니면 오히려 미국 주식이 하락하면서 달러가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달러화가 리스크 온, 리스크 오프 이렇게 그러니까 즉 위험 선호 자산 선호? 그러니까 안전 자산이라는 식으로 달러가 올라갈 때가 있고 네. 다른 나라들보다 상대적으로 미국이 좋아 보여서 달러가 올라갈 때가 있거든요. 지금 거꾸로 다른 나라들보다 미국이 안 좋아 보여서 달러가 보니까. 빠졌잖아요. 원화도 그러면서 강해졌는데 오히려 이제 슬슬 매그니피션트도 GTC를 통해서 뭔가 성장에 대한 바닥을 기대를 다시 올라가고 FOMC도 연준도 연 중반 이후엔 금리를 내려준다라는 거는 돈이 돌게 하고 성장이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네. 달러화가 이렇게 완만하게 다시 반등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도 굉장히 지금부터 계속 강해지기보다는 네. 지금부터는 좀 단기 바닥권에 진입한 거 아닌가 이렇게 좀 바라보면서 시장을 대응해야 되겠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달러화와의 관계까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앞으로 FOMC 이후에 상반기 아니라고 해야 될까요? 상반기 안에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유지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달러화가 다시 한번 반등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부분 함께 기억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전반적으로 미증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그럼 이제 국내 증시에 대한 힌트도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우리가 영향을 받을 만한 이벤트들이 많다 보니까 짚을 부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미국의 달러화 말씀을 드렸던 이유와도 동일한데 네. 미국이 만약 반등이 나왔을 때 우리나라 시장이 뭐가 좋을까라는 얘기.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상대적으로 성장성이 있는 우리나라의 뭐 조선이나 방산 업종, 방산이 미국 모멘텀으로 갔기보다는 유럽이나 이런 맞아요. 미국 외 모멘텀으로 갔기 때문에 오히려 GTC라든지 원달러 환율이 리바운드 했을 때는 외국인들이 막 사가 들어오진 않을 거고 작년 초반에도 생각해 보시면 원화가 계속 약해지는데 그때 시장을 주도했었던 건 뭐냐면 네. AI 반도체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뭐 하이닉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올라가는데 원달러 환율이 그러니까 워낙 강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희한하게 왜 한국 시장을 샀지 이랬을 때는 미국의 모멘텀이 좋은 기업을 한국에서 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로 반도체나 이런 기업들이 다시금 시장의 안전판 역할 그리고 원화가 약해지는 거에 대한 상대적인 어떤 영향력을 내지는 수혜를 기대할 수 있지 않겠냐는 측면에서 그간 시장을 주도했던 방산, 조선 물론 좋습니다만 너무 많이 오른 감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미국의 흐름이 좀
크게 약간은 지금 아까 수급도 말씀드렸잖아요. 네. 글로벌 수급이 약간 미국 쪽으로 간다라는 느낌으로 바라봤을 때는 미국의 시장과 같이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는 당연히 반도체 요 중심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한편으로는 또 우리나라는 또 미국은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좀 지난주에 그 예산안도 통과되면서 그 셧다운 리스크도 있었거든요. 그게 좀 풀어지는 느낌인데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이번 주에 중요한 탄핵 심판 여기 그 결정도 앞두고 있고 이 이후에 기각이든 인용이든 여러 가지 내부의 정치적인 리스크는 단기적으로 또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또 좀 고민하고 시장을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미국의 흐름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AI, 반도체 함께 주시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특히 우리 시간으로는 금요일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도 예정이 되어 있는 만큼 함께 주시를 하셔야겠습니다. 특히 금요일에 동일하게 우리나라에는 정치적으로 불확실성을 조금 더 키울 수 있는 리스크성이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요. 일정이 함께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또 한 가지 추가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요즘에는 또 마가가 아니라 중국 쪽을 또 주목하는 움직임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주목을 하는 거 저는 이제 반대로 얘기를 중국이 지금 너무 많이 올라왔습니다. 기대가 높아요. 그래서 저는 그 기대를 좀 잘 뜯어보면 그 이익이 그렇게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정책적으로 수급적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물론 중국이라는 나라가 뭐 좀 많이 변했다라고는 하지만 지속성을 갖기에는 좀 저는 크게 그런 지속 성장에 대한 기대를 갖고 가기엔 좀 부족한 나라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는 전반적으로 미국 시장 계속해서 주시하면서 투자 전략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LS증권 경영전략본부 신종호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